자, 요거를 봤더니 벨트 드라이브에서 이 축지름을 재가지고 역으로 이 축지름을 재가지고 이 베어링이 왠지 03 번호일 것 같다. 뒤에 자리가 03이겠다. 앞에 자리는 아직 모르겠고, 앞에 두 자리는 아직 모르겠고. 네, 6이 그죠? 네, 네. 자, 그랬을 때, 이거 베어링의 단면도를 보니까 구슬은 당연히 단면 안 돼 있는 게 맞아요. 단면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륜하고 외륜을 봤더니 어라, 이 두께하고 서로 다르네. 이런 베어링이 뭐지? 앵귤러 볼 베어링입니다. 그래요, 맞았어요. 빙고. 박수. 자, 잘 찾으셨는데 이 앵귤러 볼 베어링 규격으로 갑시다. 앵귤러 볼 베어링은 방향을 맞춰서 조립하는 베어링이에요. 24항을 봅니다. 24항을 가보면 앵귤러 볼 베어링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그림이 똑같죠? 그래요. 요걸로 보는 게 맞아요. 네. 자, 그랬을 때 안찌름이 17짜리인 애들 이렇게 딱딱 체크해 보면 요거는 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세 군데, 네 군데인가? 세 군데였구나. 자, 요렇게 세 군데에 03 자리들이 다 안찌름이 17파이로 돼 있어요. 근데 바깥지름, 외륜의 바깥지름을 나타내는 D 값들이 이 세 가지가 다 다르죠. 요거는 40, 요거는 47, 요거는 35. 즉 우리가 바깥지름 D를 한 번 더 실측해보면 35파이가 나올 거예요. 아하, 그러면은 역으로 이렇게 축지름에서부터 이거 찾아오고 하우징에 대한 치수를 찾아보고 해가지고 야호! 찾았네. 앵귤러 볼 베어링으로 7003A구나. 그러면 B, 베어링의 나비를 이야기하는 B, 요거는 이 규격에 나온 대로 쓰면 되겠죠. 왜 이거를 이야기하냐면 카바가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베어링이 꽂히는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면에서 이것은 관통되는 구멍이 아니구나. B 값을 봐줘야 되겠고, 예, 색깔을 바꿔서 요렇게가 B를 나타내는 거구나. 요거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고, 이때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코너 R이에요. 코너 R이에요. 두꺼운 데 쪽에, 외륜의 두꺼운 데 쪽에 R값하고 축하고 닿는데 여기 R값하고를 봐봅시다. 즉 두꺼운 데들의 R값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나 보자고요. 보이나요? 여기 두꺼운 데 쪽에서는 R이라고 표현해 놨죠. 그죠? 그리고 요 그림이 더 이 그림하고 같죠. 요게 지금 과제 도면에 방향이 다르네. 이게 다르네. 뒤집어서 보는 것 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요게 더 맞는 거죠. 요쪽은 한쪽만 이 두께가 다르고 요게 둘 다 두께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두꺼운 데 쪽에
R이라고 둘 다 표시해 놓고 요쪽에도 두꺼운 데가 있고, 그죠? 요쪽에도 두꺼운 데가 있고, 요렇게 두꺼운 데, 요렇게 두꺼운 데가 있고, 여기 R이라고 표시했죠? 근데 요거는 얇은 부분의 코너 R은 뭐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R1이에요. 그죠? R1이에요. 그러면 지금 베어링이 기어에 조립이 돼서 들어갈 때 여기에다가 R1을 적용해야 돼요? R을 적용해야 돼요? R. 축에 이 베어링이 닿는 요 코너에 R 값을 넣어야 될 때 R 넣어야 돼요? R1을 넣어야 돼요? R. 이게 다른 거예요. 얘는 베어링을 조립할 때 방향을 맞춰서 조립하는 베어링입니다. 깊은 볼 베어링은 이거 상관없죠. 근데 앵귤러 볼 베어링은 조립 방향을 바꿔줘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조립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이쪽은 문제가 없어요. 그죠? 이쪽은 그냥 축은 문제가 없고, 이쪽에도 역시 두꺼운 R 값을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규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넘어가. 자, 규격에서 봐야 될 거는 7003A의 R 값을 봐줘야 되죠. R이 0.3이네요. 얘를 0.15 이렇게 적용해 버리면 틀려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베어링의 코너 R 적용하는데 여기에다가 R1의 값을 넣어버리면 틀린다는 거예요. R 값만 여기에다가 넣어서 0.3으로 이렇게 넣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어를 그리려다가 뜬금없이 이제 베어링 찾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 베어링이 왜 이렇게 적용됐는지 이해되셨어요? 7003A? 그러면 요거도 하나 더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래요. 뭘 체크할 거냐면, 베어링이 여기 이렇게 와서 닿는 자리고, 기어의 측면에서부터, 커버가 닿는 이 측면에서부터 베어링 자리를 맞추기 위해서 파고 들어가는 깊이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또 기어의 이 측면에서부터 베어링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홈 가공하는 요 깊이 값이 또 있겠죠. 깊이 가공하는 게 또 있겠죠. 이거를 B라고 보고 이 A와 B가 같은지 확인을 해 보세요. A는 얼마 나오세요? 14죠. B는요? 15. B대칭입니다. B대칭이에요. 15예요. 이거 14가 아니고 15예요. 요거도 함정이었어요. 요 과제의 함정이었어요. 이게 이해되셨나요? 이거는 반올림 어쩌고 저쩌고 이거로 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비대칭입니다. 그리고 요 과제에서도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자, 얘는 이쪽에서 쳐다보는 것이 좌측면도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볼트 자릿수 몇 개입니까 이거? 누가 봐도 4개죠. 그러면 이 기어에 뚫려야 되는 이 볼트의 구멍은 4개의 소입니다. 여기 아래 뭐라고 써 있나요? 6개입니다. 물론 이 볼트와 이 볼트를 조립하기 위한
암나사부의 호칭 지름도 다르고 이 호칭 지름과 호칭 지름 둘 다 달라요. 자, 4개소 뚫어주는 거는 암나사의 호칭 지름이 얼마예요? M4예요. 그래요. 요거는 M4고 리머 볼트는 뭐예요? 그래요. M5예요. 아, 이 좌우대칭이겠거니 하고 그냥 밀어해버리면은 나사의 암나사부의 개수에서도 틀려버리고 호칭 지름에서도 틀려버리고 두 가지에서 우수수. 아시겠죠? 수량이 달라요. 얘는 수량이 먼저 다르고 그리고 호칭 지름이 둘이 달라요.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나사부의 깊이도 확인해 봅시다. 자, M사의 나사부 깊이는 얼마까지 암나사부가 가공이 되는 겁니까? 에? 10이에요? 8이요. 그렇죠. 얘는 M사는 DP가 8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M5는 요거는 그래요. 요거는 DP 10이 돼야 돼요. 그죠? 거기에다가 또 차이 나는 거 있죠. 나사 구멍의 센터 서클이 이 M4하고 M5하고 센터 서클 지름 확인해 봅시다. 아, 요거는 같았던가? 아, 요거는 같았었네. 오케이. 그래요. 그래도 무조건 확인해야죠. 그죠? 네. 그랬을 때 요거는 또이또이에요. 둘이 또이또이인데 나머지는 다 다르죠. 요 기어를 만들 때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 기어를 어떻게 만들까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덩어리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요렇게 덩어리가 있다고, 아이고, 여기까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얘를 주강을 주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요 커버를 닿는 면 위에서 이거 잘라내죠. 잘라내요. 그 다음에 여기 홈을 또 깎아내겠죠. 그 풀리를 조립할 수 있게끔 외경을 한번 깎아주겠죠. 그럴 때 여기에 지름값하고 여기에 지름값을 반드시 표시해야 되겠고, 여기 지름에다가는 제가 동글뱅이 표시해 놓은 요 지름에다가는 끼워 맞춤을 적용해야 돼요. 축에 끼워 맞춤 허용차를 넣으셔야 돼요. 헐거운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볼트로 체결되는 자리. 그러면 우리가 기어를 만든다고 할 때 여기에 허브 지름하고 여기에 허브 지름이 일단 다르죠. 일단 큰 놈으로 솔리드웍스에서 툴박스에서 기어를 꺼낼 때 허브를 C타입으로 가고, 허브 양쪽으로 튀어나오는 거 있죠. 그렇게 해놓고 요 지름이 6인가 64인가 나올 거예요. 요거 64파이, 요걸로 C타입 64파이로 하고 난 다음에 카버링 되는 여기 요 지름을 다르게 편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요 풀리하고 조립하는 여기는 회전 컷으로 한번 파줄 거예요. 여기는 풀리하고 조립하는 거는 회전 컷으로 한번 빠줄 거예요.
여기까지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아까 주조 이야기를 할 때 요거를 이야기 안 했는데, 여기는 주물을 뜰 때 생기는 자리다라고 보셔야 돼요. 어머 쌤, 원통 영상 안에 이 빈 공간 안에 모래를 어떻게 채워서 이거 이렇게 차게 할까요? 작은 구멍이 사실 있어요. 작은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요런 작은 구멍 하나 해놓고 거기에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바깥 형상을 이렇게 주물로 뜨게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네? 네? 목형 주조, 목형은 틀이 목이겠고, 그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모래를 이렇게 집어 넣어 가지고 하는 사용 주조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또 되겠어요. 그랬을 때 안쪽에 사용 주조 모래사자 써 가지고, 그죠? 모래를 이렇게 채워 넣는데 그냥 이렇게 허공에 채워 넣을 수 없으니까 구멍을 이렇게 내 가지고 거기도 모래가 차 가지고 이렇게 모래가 차고 한다는 거예요. 뭐 여하간 그래요. 자, 그래 놓고 봤을 때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얘가 거칠기 뭐냐는 이야기예요. 안함, 제거 가공 안함으로 봐야 돼요. 그죠? 요 구멍을 이 베어링 하우징 구멍 요거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절삭 공구가 이렇게 자동으로 꺾어 가지고 이렇게 구멍 파주는 거 없어요. 아무리 다축 가공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구멍 안쪽으로 기어 들어가 가지고 깎아내는 그런 공작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든 하면은 되겠죠. 근데 겁나 비싸겠죠. 네. 그런 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주조로 만들었을 때 여기를 채운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도 볼 수가 있겠고, 여하간 여기는 제거 가공 안함 그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어의 모듈은 2이고 이수는 42개라 돼 있어요. 이제 웍스로 갈 때 모면 너비를 마저 봐야 되죠. 모면 너비 얼마예요? 이건 금방 나오는데. 그렇죠. 20.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서 기어를 만들어 볼게요. 툴박스에서 어딥니까? 설계 라이브러리 책 모양 요거 아이콘 눌러서 툴박스 요거로 와가지고, 좀 열받지만 JIS로 가서 전동으로 가가지고 기어에서도 뭐로 가야 된다고요? 평기어. 파트 작성 갑시다. 파트 작성. 자, 모듈은 2개고 이수는 그렇죠. 4, 2. KS가 42가 없던가? 뭐가 하여튼 문제가 있어요. KS 쪽은. 그리고 이제 이수가 이제 일단 42에다가 모면 너비는 우리가 얼마 넣어야 돼요? 20. 허브의 유형을 뭐로 바꿔야 돼요? C형. C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우리가 편집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허브의 지름은 우리가 얼마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60 아니고요. 큰 지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64로 이야기했어요. 64를 만들고 62짜리 깎아내고 요쪽에 거는 스케치 편집해서 지름을 바꿀 거라고 이야기했고, 여기 풀리하고 조립될 자리를 회전 컷으로 깎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건 더 번거로울 거예요. 아예 C타입으로 해놓고 그 이쪽으로 되는 거 이거 하나 편집하고, 이쪽으로 허브 니어 보스였나? 이게 허브 니어 보스 뭐 그렇게 가는 거, 이게 허브 파 뭐 그렇게 되는 애, 그거 두 개를 편집하는 게 편해요. C타입으로 와가지고. 자, 여하간에 요렇게 해가지고 전체 길이는 그냥 놔둘게요. 어차피 이 허브 전체 길이, 요렇게 되는 전체 길이는 어차피 이거 돌출값들을 다 우리가 수정할 거예요. 자, 정리하면은 좀 내려가지고, 모듈은 2, 이수는 4, 2, 압력각은 우리 건들지 않았고, 모면 너비 20, 허브 유형은 C타입, 허브 지름은 64, 전체 길이는 건들지도 않았어요. 자,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죠. 이 기어는 축이 조립이 되는 거예요? 기어에 뭐가 조립이 되는 거예요? 베어링이 조립이 되는 거죠. 여기에 축호칭 지름 적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축호칭 지름을 아싸리 제일 작은 거 0.8로 바꿔버리세요. 이거 0.8로 이렇게 찌끄맣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키옴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아예 뚫어버릴 거예요. 키옴을 그리는 게 아니고 참 헷갈렸네 내가. 자, 요렇게 해놓고, 아이고 왜 이러냐, 마음이 급했네. 자, 천천히 릴렉스. 자, 요 베어링이 들어갈 자리와 요렇게 나는 거 이거 포함해 가지고 요렇게를 회전 컷으로 한꺼번에 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축호칭 지름을 0.8로 아예 작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거는 요령이에요. 여기까지는 체크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요것으로 기어를 생성을 합니다. 자, 창이 가려졌죠? 당연히. 자, 여기로 와서요. 자, 일단 기어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렇죠. 당연히 저장을 해야 되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에 속성을 하나 또 추가해서 만들고 JS 거를 지워버리자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부터 합니다. 경로를 어디다 갖다 놔야 돼요? 여러분이 작업하시는 벨트 드라이브 폴더가 있는 경로로 가야 되죠. 요 경로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스포기어 EM42T 요거만 딱 남기면 되겠네요. 자, 파일 저장 되셨죠? 네. 그러면 요거 다른 이름으로 저장 요렇게 해놓고, 자, 컨피규레이션 매니저 탭 갑시다. 컨피규레이션 매니저 탭 요거 가서 어디에서 마우스 우클릭이에요? 부품명이에요. 부품명. 괜히 JS에서 하지 마세요. 부품명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설정 추가.
자, 여러분 이니셜이나 이름을 대충 넣어가지고 설정명을 적용하시고, JS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삭제. 자, 요게 이제 읽기 전용 속성을 끊는 거라고 이야기한 셈이었죠. 자, 요렇게 해놓고 기어의 이빨에다가 못따기를 다 적용해야 되죠. 요거 하려고 롤백을 어디로 올렸어요? 투스커 쪽으로 올려도 되고, 아예 나는 리볼브 쪽에서 그냥 할래요. 그래도 되고. 자, 롤백을 올려줍시다. 요번에는 뭐 베이스 리볼브 여기까지 롤백을 올릴게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투스커 쪽으로 가던. 자, 이때 못따기 값은, 거리 값은 몇으로 해놓는 게 좋아요? 1. 선생님 오케이? 요거 1 곱하기 45도. 반장님 오케이? 반장님 여기까지 되고 있어요? 자, 요렇게 했을 때 메이트 리퍼런스가 빨간색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됐고, 이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롤백만 내리면 괜찮아질 수도 있고 편집만 하거나 그래도 된다고 그랬어요. 자, 롤백을 내리는데 허브 보스 요쪽으로 내리면 허브 니어 보스 요거 보이죠? 허브 니어 보스를 내리면 요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과제하고, 아이고, 맞춰 봅시다. 아, 이 창이 떠가지고 자꾸 헷갈리게 하네. 자, 우리가 과제 도면에서 보면은 여기 왜 겹쳐 있어? 됐다. 제 거 화면이 이상하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생기는 거야? 인터넷 창에서 떴던 것 때문에 그러나? 참. 그럼 이걸로 그냥 이야기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과제 도면에서 실측할 때 여기 면에서부터 여기까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거리를 재보시면 얼마가 나올까요? 승희씨 얼마라고요? 30. 오케이. 30으로 봅시다. 그래요. 30이 이렇게 떨어진 거리가 30으로 보이고, 여기 이 거리는 실측할 필요가 없이 생각해도 되겠어요. 왜? 여기는 필렛이 들어가 있는데, 딴 데 적용한 이 필렛들처럼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필렛 R3 요거로 보기로 했다면, 요거 R3으로 보기로 했다면, 여기도 딱 정확하게 이 센터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직각 방향으로 홀을 그렸을 때 나타나는 것처럼 필렛이 보여지네요. 그럼 이거는 그냥 3으로 보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요거 여기까지 30 나오고, 여기까지 20 나오고, 여기까지 3 나오고, 됐나요? 그럼 여기를 돌출값을 30으로 우리는 고칠 거예요. 돌출값. 자, 피처 편집으로 들어가야죠. 허브 니어 보스의 피처 편집.
자, 피처 편집 요래 들어가서 자, 깊이 값에 수식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돌출에 대한 그 뭡니까? 허브 니어 보스라는 이 돌출 이거 피처 이름을 바꿨을 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처명을 바꿨을 때. 자, 요거에 대해서 이거를 컨트롤 A 눌러 가지고 싸그리 선택한 상태에서 얘를 30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수식이 사라져요. 자, 컨트롤 A 누르고 30 입력하고 엔터 하면 시그마 기호 없어지면서 수식이 없어지면서 날아가죠. 자, 그러면 요거로 확인. 자, 그러면은 이쪽은 해결을 했고요. 롤백을 또 내릴게요. 롤백을 또 내릴게요. 얘를 허브 파까지 내릴게요. 자, 허브파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전에 돌출 값까지는 봤는데 요렇게 되었다고 가정하고 거기에 필렛이 적용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로 여기에 지름은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커버링 되는 거 외형선하고 같이 외경을 보셔야 되겠어요. 자, 이 외경을 측정하고 돌출값은 3mm로 가기로 해놓은 거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60파이로 봐야 되겠네요. 네,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요거는 두 단계를 해야 돼요. 얘는 스케치에서 뭡니까? 지름을 60으로 바꿀 거고, 돌출 피처 편집에서 뭡니까? 그 깊이 값을 3mm로 바꿔줄 거예요. 자, 먼저 스케치 편집을 갑시다. 스케치 편집을 가서 면의 수직 보기 보니까 얘도 수식이 들어가 있어요. 이 시그마 기호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수식 들어가 있는 셈이에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되나요? 더블 클릭해서 역시 수식을 없애려면 컨트롤 A 요래 놓고 우리가 원하는 값, 그렇죠, 수식 없어졌죠? 됐나요? 그러면 스케치 편집은 종료. 자, 이 뭐 그 또 참조가 어떻게 됐다 뭐 이거 뜨는데 이런 건 무시하시고요. 자, 이 돌출 값을 이제 고쳐야 되죠. 스케치 편집은 이제 했으니까 이번엔 뭐 해야 된다고요? 피처 편집. 피처 편집으로 와서 역시 돌출의 깊이 값 이거를 컨트롤 A 눌러 가지고 몇 미리 넣어 주라고요? 3mm. 바뀌나요? 네. 자, 요렇게 됐으면 이제 피처 편집할 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수정했네요. 롤백을 맨 밑으로 내립니다. 메이트 리퍼런서 빨간 표시 떴던 것들 요런 거 문제 없나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은 메이트 리퍼런스를 아예 지워버리셔도 돼요. 또는 이퀴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수식에 문제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하셔도 돼요. 이퀴에이션, 이게 수식인데 한글로 이야기하면 수식이에요. 영어로는 이게 이퀴에이션이고요. 수식 관리 들어가서 요 창을 요렇게 늘려보면은, 자, 요렇게 늘려보면은 이쪽에 빨간색 해놓고 X 표시 뜬 수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기를 이렇게 클릭해 놓고 뭐 수식 삭제 이런 기능으로 엉킨 수식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 거는 그런 거 안 떴으니까 그냥 보여만 드렸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컨트롤 7 한번 눌러서 재생성 한번 더 누르고 저장 한번 더 누르고, 자, 이번에 해야 될 거는 회전 컷을 위한 스케치를 가도록 할게요. 뭐 때문에요? 베어링 들어갈 자리하고 요 공간 요거 작업할 거 가겠어요. 자, 플레인 1에서 스케치 갑니다. 플레인 1에서 스케치 가요. 플레인 1이 한글판에서는 정면 평면인 셈이에요. XY 평면, 정면 평면인 셈이에요. 자, 요거에 스케치 갑니다. 면에 수직 보기. 과제 도면 방향하고 좀 안 맞아요? 한 번 더 컨트롤 8 누르면 뒤집어지죠? 자, 요 상태에서 좀 불편한 게 있죠? 그리드 표시 요거 꺼 놓으시고, 자, 그러면 회전 컷을 할 거니까 닥치고 뭐 그려야 돼요? 중심선 그려야 돼요. 그죠? 무조건이야. 중심선 그려주셔야 돼요. 이 중심선은 뭐하고 일치로 맞춰주셔야 돼요? 원점. 눈을 씻고 봐도 원점이 없다고요? 오리진이에요. 그래요. 오리진하고 중심선 요거를 일치.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회전 컷 할 스케치 안쪽 영상을 그려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 잠깐 다시 강조를 하자면 얘는 이렇게 깊이값 좌우대칭 아니라 했어요. 그죠? 요렇게 깊이 오는 거는 14고 요렇게는 15라고 했어요. 그런데 웃긴 거는 또 요거하고 요거를 기준으로, 요거 중간점을 기준으로 요 선하고 요 선은 똑같아요. 길이가 동일선상이기도 해요. 요거 구속 조건을 요렇게 만들 거예요. 그거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스케치를 갑니다. 선을 일단 그리는데 어디서 출발해요? 요 실루엣 모서리에서 일치해 가지고 그려야 되겠죠. 우선 이렇게 그리는 걸로 할게요. 헷갈릴 수 있지만 뭐 요렇게 일단 해 놓을게요. 요거를 좀 더 편집할 거니까 뭐 이렇게 단순하게 갑시다. 자, 뭐 다르게 그리는 방법도 있는데 단순하게 요렇게 갈게요. 오늘은. 자, 선을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그려줄게요. 여기에서 일치 보고서 뭐 한 요렇게 왔어요. 여기까지 하셨나요? 그러고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톡 튀어나오게 한 거는, 이거 또 화면이 왜 이러냐. 이렇게 톡 튀어나오게 한 거는 요거인 셈이죠. 그죠? 요거하고 똑같아지려면 요렇게 홈을 더 추가해서 라인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일치로 다시 요렇게 시작해서 일치로 다시 이렇게 선을 그어야 되겠네요. 추가해야겠네요. 선 그리기 다시 와서 일치해 가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해 가지고 일치 해 놓고, 여기 일치 요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는 선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물결 표시 안 되는 질 수가 있나요?
그죠? 자, 그러면 요소 잘라내기 지능형으로다가 툭 건드려서 지어놨어요. 구속 조건을 좀 미리 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요 라인하고 아까 좌우 대칭이라고 했어요. 즉 똑같은 길이다. 동등을 줄 거고요. 동일선상도 줄 거예요. 요 두 개의 선을 선택해서 동등하고 동일선상 이 두 가지를 줄게요. 동등, 동일선상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요렇게 와가지고 베어링이 조립되는 자리죠, 여기가. 그죠? 그러면은 요거 바깥지름 D를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죠, 요렇게. 35였나요? 네. 그러면 지름값을 넣어줍니다. 뭐 양쪽 다 넣어 놓을게요. 따로따로 가공하는 거기도 하니까. 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요게 더 잘 보이죠? 그러면 이 Y방향으로 가운데 있는 공동, 가운데 있는 거 요거 지름을 한번 재보세요. 제가 지금 표시한 것처럼, 화면에 표시한 것처럼 몇 파인가요? 5, 6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자, 됐나요? 56 들어갔죠? 자, 이 Y방향으로 웬만한 거 넣고 있는데 하나 더 넣어야 되죠? 요거의 지름값을 요렇게 또 넣어야 되죠? 여기도 몇 파인지 재보세요. 얼마 나오세요? 30에서 약간 좀 더 커 보이긴 한데, 그죠? 32로 보면 되겠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요 선 클릭하고 요래 가면 이게 동일선상 맞췄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이 선하고 수평선하고 얘하고 얘가 동일선상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검정 색깔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X방향으로 잡아줍시다. X방향으로 치수를 잡아줄 텐데 요 선에서 요 짧은 선까지는 몇이에요? 14. 여기 모서리에서 요 선까지 요거는 그렇죠. 자, 이 두 가지를 먼저 넣을게요. 요거는 14. 요 모서리에서 요 선까지는 15. 이제 나머지는 뭐가 남았죠? X방향 요거마저 잡아볼까요? 요거마저 잡아볼까요? 실측하면 요거 얼마 나오세요? 네, 고마워요. 자, 요거 18로 에이, 문자 때문에 자꾸 방해되네. 자, 요렇게 클릭해서 요 값을 18. 완전 정의 됐나요? 자, 이어서 할 텐데 회전 컷은 아직 안 해놨습니다. 회전 컷을 안 하고 아직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목하세요. 이 안쪽에 스케치 필렛을 미리 좀 하려고 합니다. 왜요? 이거 미리 안 하면 빼먹고 넘어가요. 안에 거 안 보이죠? 내가 필렛 했나 안 했나?
체크 안 하면은 단면 보기라도 안 하면은 이거 못 체크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거 필렛을 미리 갈 텐데, 과제 도면에서 요거 보시면은 얘가 R 몇으로 보이나요? 그렇죠. 제거할 필요도 없죠. 다른 거에서 확인하다 보면은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할 거로 가정했을 때 이거 R3으로 가야 되겠군 하는 거죠. 또 필렛 들어갈 자리 있습니다. 어딜까요? 베어링 닿는 자리 15쪽에 여기 스케치 필렛 14하고 이렇게 되는데, 스케치 필렛 두 군데죠. 요 두 군데는 R값 얼마 주셔야 돼요? 그죠? 두 군데는 0.3. 0.3이 이거 주경한 거니까 요거 두 군데를 할게요. 먼저 스케치 필렛 갑니다. 반경값을 0.3 먼저 넣고 요 선을 클릭하고 요 선을 클릭하고, 아니면 뭐 꼭지점 딱 이렇게 클릭하고요. 요거 좀 크기가 화면이 그래서 좀 확대 축소하면은 더 헷갈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한번 확대해 봤어요. 그죠? 자, 0.3 두 군데 넣었으면 계속 스케치 필렛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R3을 넣을게요. 자, 요쪽은 3이고, 이거는 뭐 크게 텍스트가 표시되니까, 요쪽 두 개는 R0.3이고요. 초록색으로 제가 초록색은 잘 안 보이나? 파랑 색깔로 이렇게 체크한 두 군데는 R0.3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R 값을 두 가지를 추가해 놨고요. 요거를 모서리 표시 음영 말고 음영 처리로만 바꾸자고요. 음영 처리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려놓은 선분만이라도 구분할 수가 있죠. 요렇게라도 보이죠? 여하간 중심선에 대해서 패곡선을 만들려면 제가 표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양 끝단에다가 수직하게 선을 중심선으로 일치 보면서 내려 그어야 되죠. 저거 잘못 놨다. 이거 아이콘이 안 보여갖고 이거 미치겠네. 제 거는 마우스 포인터를 너무 크게 해놔가지고 미치겠네. 자, 요렇게 해놓으면은 선이 요렇게 닫힌 게 보이나요? 요렇게 해가지고, 물론 오픈되어 있긴 하지만 어디가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오픈되어 있는 거죠. 이거 스케치를 자동으로 닫겠습니까? 예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회전 컷을 가봅니다. 영어 한영 전환 안 해놨네. 회전 컷. 자, 이거 이렇게 회전 컷으로 빵 뚫었나요? 어디가 또 문제 생기죠?
재생성했을 때 문제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네, 생겨요. 메이트 리퍼런스에서 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죠? 네. 자,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냐면은 좀 전에 요 사이 요 구멍이 0.8짜리가 있었어요. 그게 날라갔기 때문에 메이트 리퍼런스가 문제가 생기고 요거 또 지우면은 아마 수식 편집하자고 또 그럴 거예요. 메이트 리퍼런스를 아예 삭제하고, 요거 수식까지는 아니었구나. 네, 메이트 리퍼런스를 이렇게 삭제했더니 여러분에서는 뭐 수식에 문제 생겼다는 분 있으신가요? 네, 됐습니다. 자, 요거도 재생성 한번 누르고 여기까지 세이브. 자, 제가 확인할 테니까 단면 보기 플랜 1에 대해서 단면 보기 요렇게 켜놓고 보여주세요. 자, 앞시간에 한 거에 컷 회전, 요거 컷 회전 했던 거, 컷 회전 했던 거 요거예요. 네, 요거에 스케치 편집으로 갑니다. 스케치 편집 요렇게 들어와서 면의 수직 보기 한번 뭐 더 하죠. 자, 요렇게 면의 수직 보기 한번 더 해놓고 우리가 이번에 이 스케치 편집을 다시 들어온 이유는 여기 풀리하고 조립하기 위한 여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회전 컷을 한번 더 하려니까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팔려면 웍스 화면에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코너 사각형 하나 그려 놓기만 하면 되겠죠. 그럴 때, 자, 요거 코너 사각형을 이제 보도록 할 텐데, 단면 보기 요거는 끄세요. 단면 보기 요거 끄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끄시고, 자, 화면을 저는 이쪽으로 좀 왔는데요. 자, 코너 사각형을 그릴 때 요 모서리에다가 일치 보고 1번 첫 번째 점을 찍으시고, 여기 두 번째 점을 찍을 때는 여기 실루엣 모서리 쪽에 일치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코너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 볼게요. 잠깐. 자, 제 거는 이게 또 실루엣 모서리가 이렇게 안 보이게 돼 버렸는데 다시 이렇게 해갖고, 아유, 아이콘 너무 커. 커서가 너무 커요. 그럴 때는 뭐 대충 이렇게 두 번째 점을 찍어 놓을게요. 자, 실루엣 모서리가 안 보일 때 방법은요, 스케치 편집을 종료했다가 다시 스케치 들어가면 실루엣 모서리가 잘 보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뭐 그것도 귀찮다 하시면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이 끝점을 클릭한 상태에서 피처의 모서리 근처로 슬쩍 갖다 대면 일치 아이콘이 떠버려요. 뜨나요? 요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 지름이 요렇게 지름 값이 아마 60파이 나오던가요, 여러분? 예, 문제지를 줘버려 가지고 몇 파이 나오세요? 62파이였나? 네네네, 62파이였나 보네요. 그리고 요렇게 깊이 값이 아마 8로 측정이 되던가요? 네. 그럼 이 두 개의 치수를 넣도록 합니다. 기억력이 이제 가물치라 자꾸 까먹네요, 저도. 자, 요렇게 단면 스케치가 하나 더 추가됐죠.
이럴 때 떨어져 있지만 요거하고 요 프로파일하고 떨어져 있지만 회곡선으로 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왔으니까 스케치 종료 버튼을 누를게요. 자, 이 재생성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딱 뭡니까? 분리하고 조립하기 위한 여기가 외경이 깎였어요. 분리하고 조립할 부분이 깎였어요. 자, 그럼 화면을 이쪽으로 놔두고 요 면을 선택해서 구멍 가공 마법사를 위한 센터 서클을 스케치 하도록 할게요. 요 면에 스케치. 자, 이때 이 센터 서클은 저는 표시용을 좀 은선 제거로 바꿔 드릴게요. 네 군데의 앞나사부가 파지게 해야 되죠. 서클 그려서 4분점에다 네 군데 찍어야 되는데 이거 몇 파이라고 미리 확인했었죠, 우리? 이 센터 서클이 몇 파이가 돼야 돼요? 50파이에요. 네, 자, 그러면 서클을 바깥에다 이제 대충 이렇게 그려 놓고, 파트에서 하니까 뭐 상관없지. 그래도 이렇게 했어요. 한 김에 얘를 보조선으로 바로 바꿔 놓고, 자, 이 서클의 센터하고 파트의 원점하고를 일치하거나 모서리에 대해서 동심으로 가거나 그러면 되겠죠. 두 가지죠. 자, 저는 오리진하고 이 센터의 중심점을 일치로 잡았고요. 자, 원줄을 클릭해서 적당하니 이렇게 위치를 조절했습니다. 자, 지능형 치수 들어가는데 요게 50파이. 그러면 이제 얘를 4분점 요거 클릭하기 위해서 스케치에서 점, 마른 목골 표시 뜨는 네 군데마다 요거 클릭해서 점을 배치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배치가 됐나요? 그러면 이제 요 상태에서 화면을 요렇게 요 정도로 맞춰 놓고 여러분도 은선 제고로 맞춰 주세요. 구멍 가공 마법사 들어갈 때 요게 편하다 했죠? 자, 구멍 가공 마법사 갑시다. 직선 탭으로 가야 되는데 KS의 탭 구멍이고 M4, 일전에 이거 쓰던 적이 있었나 보네. M4로 맞춰져 있는 거 보니까. M4이면서 마침 조건을 블라인드 형태로 해서 나사부의 깊이 얼마로 확인했었나요? 8이었죠, 요거는. 그래요. 드릴 끝자리는 8 곱하기 1.25배. 들어갔나요? 자, 그랬을 때 정리를 해보자면 직선 탭이고 KS고 탭 구멍이고 M4 요거에다가 블라인드 형태, 그 다음에 나사부의 깊이 8 요거 곱하기 1.25배 요렇게 해 놓은 거죠. 자, 됐으면 위치 탭을 눌러서 평면을 먼저 선택해야 되죠. 요 면을 딱 클릭해 놓고 그 다음에 스케치해 놓은 4개의 점, 4개의 점에다가 일치 보시면서 찍으세요. 됐나요? 네, 그러면 요거는 스케치, 뭡니까? 그 구멍 가공 마법사 피처 명령은 종료했고요.
M4에 대한 스케치는 반드시 숨기기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숨기기 해놓고 화면을 돌려야 되겠죠. 이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바꿔놓을게요. 요 면을 클릭한 거 요거 보이나요? 반대편이죠. 요 면에는 나사 앞나사를 낼 때 센터 서클을 몇 파이예요? 똑같은 거 아니었어요? 50파이죠? 50파이 센터 서클. 자, 그러면 이거 50파이 그리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원점에서 그려버릴게요.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은 뭐예요? 모서리 쪽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면, 원형 모서리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면 중심 표식이 뜰 때 요 중심 표식에다 찍어 가지고 와도 되죠. 그 다음에 옵션에다가 바로 보조선 요거 체크해서 중심선으로 바꾸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요거는 지름값을 역시 50파이 넣습니다. 쌤, M4 센터 서클도 50파인데 그 스케치 켜놓고 하면은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공정이 달라서 그래요. M4를 뚫을 때 반대편에서 따로 가공을 하는 것이고, 이 6개 리모볼트 자리 팔 때 6개 리모볼트 자리를 팔 때도 다른 공정이기 때문에 이거 따로 센터 서클을 추가하시는 게 안 헷갈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거는 또 피하시기 바래요. 뭐냐? 중심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거 30도 잡아놓고 원형 스케치 패턴을 이용해서 총 6개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왜? 요거로 해가지고 요 30도 맞춰놓고 요거 수직 조건 잡아놓으면 편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 점 하나 찍어놓고 30도 맞추려고 이렇게 30도? 아니다 60도가 낫겠다. 요거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거 60도 맞춰놓고 그렇게 했을 때 이거 원형 스케치 패턴 이거 구속시키려고 이거 쇼를 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 낭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한 놈만 파자는 거죠. 한 놈만 파놓고 바로 원형 패턴을 피처 명령으로 쓰면 돼요. 자, 그런 면에서 스케치할 때, 점 스케치할 때 여기 4분점에다 하나만 딱 찍어 놓고요. 요 스케치는 뭐 더 미련 갖지 말고 스케치 종료 갑니다. 여기 12시 방향의 4분점에만 점 하나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구멍 가공 마법사를 가요. 직선 탭인데 나사의 구멍 스펙에서 나사의 크기만 M5로 바꿔야 되죠. 블라인드 형태에서는요 나사 깊이가 10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러면서 드릴 끝자리는 10 곱하기 1.25배. 두 가지, 총 세 군데의 본셈이죠. M5. 나사부의 깊이는 10. 드릴 끝자리는 10 곱하기 1.25배. 이렇게 세 군데 다 확인됐나요? 네. 그죠? 그러면 바로 위치 탭으로 가셔서요. 평면을 선택하고 점 하나 찍어 놓은 거 여기에다가 일치 클릭하고요. 그냥 종료죠. 자, 요래 됐으면
이 스케치도 잠시 숨기기 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구멍이 하나 생겼는데 원형 패턴, 피처 명령의 원형 패턴으로 갈 때 중심축 어떻게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눈을 부릅뜨고만 계시고 대답을 안 해주시네. 응? 원통면, 그죠? 여기 원통면이나 여기 원통면이나 또 원통 구멍면이나 전부 다 이런 중심축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요거에 스케치했던 센터 포인트하고 똑같나요? 예. 그러면 원형 패턴 바로 들어가서 이때 파라미터 항목에서 여러분이 클릭해야 되는 부분은 원통면이죠. 패턴할 피처는 뭐예요? M5. 이게 동등 간격일 때 360도 안에서 동등 간격으로 배치될 때 여기에다가 60도를 넣는 거예요? 뭘 넣는 거예요? 개수, 항목의 개수, 인스턴스 개수 6개. 됐나요? 자, 정리해드리면 이 파라미터 항목을 면으로 이렇게 클릭해주면 중심축을 웍스가 찾아주니까 아무 걱정 말고 원통 면을 선택해버리고, 그 다음에 피처는 M5 나사 구멍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 동등 간격일 때 360도 안에서 동등 간격으로 옵션을 체크해 놓으면 개수만 6개 넣으면 60도 간격으로 360도를 채워줍니다. 똑똑하지요? 네. 자, 우리도 똑똑합니다. 자, 요렇게 6군데 만들어졌나요? 네. 자, 그러면 등각보기 잠깐 해놨는데요. 재생성 종료, 저장 한번 하시고 단면 보기를 한번 켜놓고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요렇게 봤을 때 우리 과제 도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베어링이 바깥에 있을 때 이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끼워 넣어야 되죠. 어라? 이거 각진 모서리네요. 여기에 뭐 적용해야 될까요? 못따기입니다. 그죠? 조립방향 못따기라고 이야기 많이 했어요. 이 모서리는 못따기 값 얼마 주면 될까요? 1 곱하기 45도. 그래요. 또 베어링이 이쪽에서 이렇게 끼워져 들어오죠. 요것도 여기도 1 곱하기 45도 못따기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뭔 얘기예요? 모서리 2개를 선택해서 못따기 한꺼번에 1 곱하기 45도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종료하지 마세요, 아직. 그 다음에 또 적용해야 될, 못따기가 또 있는데, 여기에다가 봤을 때 기어가 가만히 있을 때 풀리가 이 방향에서 조립돼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못따기 들어가야 되네요. 조립방향 못따기 1 곱하기 45도. 요 모서리를 하나 더 추가하라고 정지 이야기했던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풀리는 안 그릴 거지만, 풀리는 과제 도면이 아니었어요, 얘에서는.
풀리를 만일 그린다고 치면 풀리 입장에다가 여기에는 못닭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풀리 입장이에요. 풀리에다가는 이렇게 못닭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기어에서 조립방향 못닭이 적용할 부분을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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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군데를 다 확인했나요? 네. 그러면 이제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재생성 컨트롤 7 저장 한 번 더 합니다. 자, 이거는 단면도를 만드는 2D까지 바로 투상 뽑는 거 바로 하고 마무리 할게요. 자, 요거 2D를 바로 가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참 문제 없죠? 그러면 파트에서 도면 작성으로 그냥 가버릴게요. 여러분도 파트 창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럼 파트에서 도면 작성 요 바로 와서 얘는 뭐 A3 정도로 갑시다. A3 정도로 A3 표준 규격 시트 한번 눌렀다가 사용자 정의 한번 눌러서 420-297 요렇게 한번 맞춰 놓을게요. 사용자 정의 한번 더 눌러서. 자, 그러면은 이때 온단면도 하나만 필요하죠. 투상도를 만들 때 하나만 있어도 되겠죠? 이해되죠? 자, 여간 하나만 딱 그린다고 봤을 때 우측면 요거를 꺼낼게요. 하나만 그린다면서 왜 이걸 꺼낼까? 온단면도 하는데 모체뷰가 필요하죠. 모체뷰가 하나 필요하죠. 절단선 배치하려면. 그죠? 그래서 우측면 요거를 하나 딱 요렇게 꺼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설정을 이걸 좀 이쁘게 써놓을 걸 그냥 빨리 하느라고 블라블라블라 막 써놨더니, 자, 이 모체뷰를 꺼내 놓고 얘를 투상 기능 넘어가지 마시고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시트 속성에서 배열 확인하기 제발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뷰를 선택해서는 어디로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나사산 표시 고품질,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해서는 이 뷰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는 뭘 해주셔야 돼요? 접선 숨기기. 제발 좀 요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단면도를 이제 가볼까요? 뷰 레이아웃 탭에 가셔서 단면도 요거 눌러가지고 절단선의 방향은 수평이 좋아요, 수직이 좋아요? 수직. 그렇죠. 수직 큐. 콩나물 넣고 비볐냐. 자, 요렇게 수직으로 절단선을 배치해 놓고 모서리를 원형 모서리에다 제가 커서를 가져다 대서 센터 찾아가지고 클릭한 거죠. 그러면 요거 확인 눌러가지고 이렇게 빼요. 보이나요? 자, 요렇게 배치하면은 빙고. 제 거랑 방향이 똑같죠? 접선 숨기기 했기 때문에 접선이 표시가 안 되고 있어요. 탄젠트 모서리가 표시 안 되고 있어요. 표시되는 분은 혹시? 있으면 배신자.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얘도 당연히 이 치수가 치수로 그냥 찍어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요것도 얼마가 나와요? 소수점 이하 자릿수 요거 표시되죠?
얘도 캐드 갖고 가가지고 편집해야겠네요. 그죠? 스트레치로 이거 편집하는 거죠? 한 번 더 할게요. 자, 일단 요 놈을 그 뭡니까? 그 SLD DRW를 이대로 그냥 저장해 놓으시고 DXF 파일도 저장을 하시고 자, 그러면 CAD로 갑니다. 벨트 드라이브를 또 파일 찾아서 열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여기에다가 양식 있는 도면에다 그냥 해 놓을게요. 자, 컨트롤 O를 눌러서 컨트롤 알파벳 O죠. 열기, 도면 열기. 경로를 어디로 가야 돼요? 벨트 드라이브에 저장이 돼 있겠죠. 자, DXF 파일 없습니다 하지 마시고 파일 형식을 뭐로 바꾸셔야 열 수 있어요? DXF. 그렇죠. 요래 놓고 스포기어 이거 찾으셨으면 열기하고 요 창하고 요 창하고 별개로 열리죠. 그런 거로 요거를 선택해 가지고 복사해 놓고 양식이 있는 데다가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하자는 거예요. 저는 뭐 잘라내겠고 DXF 이 창은 반드시 닫아주세요. 그죠? 뭐 웍스에서 수정해서 갖고 올 때 저장이 안 됩니다. 그러는 거는 DXF 이 도면 파일이 열려 있어서 그런 거라 했죠. 반드시 DXF 파일로 열린 창은 닫아 넣으시고 여기에다 컨트롤 V 해가지고 붙여 넣으면 되겠죠. 아, 웍스에서 이거 숨기게 할걸. 아, 숨기게 하는 걸 이야기 안 했네. 뭐 그러더라도 뭐 캐드에서 얘 그냥 선택하고 지우면 되죠. 이거 쓸데없는 거죠. 그러면 이 단면이라는 주석이 딸려 왔는데 이거 필요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래요. 지워놓고 자, 얘를 객체들 속성 정리를 할 텐데 색상 바이레이어, 선 종류 바이레이어, 선과 중치 바이레이어, 그리고 도면층을 외형선. 그죠? 자, 기어 이빨의 이 끝원만 나오는 것까지만 다시 반복을 하나 더 할게요. 한 번 더 할게요. 자, 제가 웍스에서 중심선을 안 만들어 왔는데 저는 그 중심선을 잽싸게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이 중심선을 추가할 때 여기 중간점을 잡아도 되죠. 이거 키움 들어가 있는 거가 아니니까 이 선의 중간점으로 가도 되죠. 중간점으로 찍어서 이렇게 뽑아내고 자, 요거 적당히 조금 더 교차해서 나가게 찍어 놓고 이게 멋있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쟤도 규칙이죠. 외형선에 대해서 교차해서 나간다라는 게 있었어요. 연장해서 긋는다. 너무 길게 잡은 것 같으니까 이건 뭐 요 정도 브레이크로 좀 잘라놨어요. 자, 여러분이 지겹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스포기어 공식 이 끄던지름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세요? PCD 더하기 EM. 그죠? 이 끄던지름 다 적으셨어요들. 그죠? 자, 그러면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 끄던지름을 구하려면 PCD를 일단 알아야 돼요. 자, 모듈이 2였고 이수가 42개였어요. 그러면 요게 PCD가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84가 나와요. 그래요. 84, 이 PCD에다가 EM이었는데 아이고, EM PCD 아유, 말하면서 쓰니까 엄한 글자를 자꾸 쓰네.
EM은 알고 보면 2 곱하기 2죠. 모듈이 2였으니까. 그럼 이거 4 나오는 거죠. 요놈하고 요놈하고 더하면은 88 올림픽 때 뭐 하셨을까요? 자, 88이면은 이 중심선을 갖다가 4, 4로 옵셋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끄던 위치가 나오죠. 거기에다가 요거를 요렇게 스트레치 하기 위해서 부분 걸치게 잡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자, 미리 한꺼번에 이야기했지만 하나씩 하면은 필렛 안 넣네. 어머 시상해. 아이고 부끄러워라. 요거 필렛 제가 안 넣었죠? 네, 제일 뵙겠습니다. 선생님만 안 나오실까? 아, 선생님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가끔. 그래요.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미안해요. 하지 말라고 일부러 시범을 보여주신 거지. 아 그래요. 요렇게 실수하시면 안 돼요. 고마워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아유, 꿈보다 해몽이 좋아요.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자, 여간이 이렇게 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필렛 추가하면 돼요. 그거 필렛 추가해서 하시고. 자, 우리가 하려던 거는 이거 44로 이거 중심선을 옵셋하는 거죠. 잠깐 곁길로 나갔는데, 자, 옵셋 44 띄었어요. 요거 할 때 반드시 요 화면을 좀 확대하세요. 자, 요거를 이쪽으로 좀 옮겨 놓고 제가 잘 보이게 할까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더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저는 좀 틀리지만 요렇게 해 놓을게요. 요래 놓으면 여러분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이때 제가 이거를 스트레치 명령을 쓸 텐데 잘 보세요. 여기를 첫 번째 점 찍고 여기를 두 번째 점 찍는데 부분 걸치는 객체가 몇 개가 있나요? 5개. 신영 씨 몇 개? 5개. 5개? 2개. 2개가 맞아요. 어느 게 2개일까, 원태 씨? 양쪽 끝에선 신영 씨 그거 이야기하려고 한 거지? 땡큐. 자,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거, 요게 부분 걸치는 거 맞나요? 그러면 온전하게 포함된 거는 뭐예요? 요 3개죠. 얘네들은 무브되는 셈이고 실질적으로 스트레치, 신축에 영향을 받는 거는 좌우에 있는 수직선 2개예요. 그러면 요거 할 때 기준점은 어디로 잡는 게 좋으냐면 여기로 잡는 거예요. 기준점을 요거 잡아서 요쪽으로 갖다 놓을 때 오순에 뭐로 가시면 될까요? NEA 퍼펜클라 PER이죠. 이게 수직점이 정확하게 가야 돼요. NEA로 잡아버리면 이렇게 돼서 얘네들이 다 틀어져요. 그죠? 네. 자, 그럼 보여드릴게요. 스트레치 보이죠? 여기 끝점 이거 그 뭡니까 교차도 뜨니까 뭐 엔드 이렇게 해가지고 라인의 끝점 이렇게 따로 잡으셔도 돼요. 오스냅 END 엔터 하셔가지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갖다 놓을 때는 중심선에 대해서 PER 붙었나요? 자 요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꾼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